2020년 8월 2일 뻔뻔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치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치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가치 투자, 주식에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시대적 시점이 아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번의 지금 화면에서 1번 보시면 아직도 지식과 정보 공부에 집착을 하고 있는가? 3차 산업 대량 생산 시대에 머물러 이렇게 컨텐츠를 구성을 해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죠.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아직도 3차 산업 대량 생산, 공장형 인간을 생산하는 교육 시스템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예전에 록펠러 재단에서 만든 교육 시스템이죠. 한창 경제가 성장할 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 교육 시스템은 왜 이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모두 다 똑같이 생각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든 거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정규 코스를 밟아야만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에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스템에 계속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 똑같죠. 대한민국 사람들 생각하는 게 뭐예요?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 가서, 그죠? 그 다음에 대기업 들어가서, 그죠? 아니면 의사가 되거나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살고 놀러 다니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고착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진 학생이나 어른들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현대나 삼성이 맨 처음 출범하던 정주영 회장 같은 그런 분들, 이병철 회장 같은 분들, 이렇게 혁신적이고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이런 분들 지금 학생들 중에 많이 있나요? 다 그냥 인류대학 들어가서 정규 코스를 밟아가지고 살아가겠다. 모두 다 이런 생각 갖고 있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인류대학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인류대학을 가야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류대학을 나와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지금 인류대학 나와도 취업률이 50%가 안 됩니다. 근데 왜 그걸 알면서도 왜 인류대학을 들어가죠? 아직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학문적 트라우마, 그거 무시 못하죠.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먹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구정이나 추석 때 이제 모이면 항상 음식을 챙기시죠. 뭘 먹었니? 아침 먹었니? 저녁 먹었니? 응? 뭔가 계속 먹으라고 주십니다. 그게 왜 그런가요? 그때는 먹고 생존하는 게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인사 자체가 아침 먹었니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30대, 40대, 50대 요 정도 수준의 나이 분들은 학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공부. 인류대를 나왔느냐, 지방대를 나왔느냐, 고졸이냐, 여기에 대한 차별화, 취직, 그죠? 산업 대량 생산 시대 때는 인류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사회가 바뀌었는데도,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학문에 대한, 그죠? 학벌에 대한 집착. 내가 당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세대의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처럼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번에 지금 보시면 지금 4차 산업 시대로 접어들었고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해야 된다? 지식에서 기술로 가야 된다. 지금 현재 기업에 있는 기술이 개인의 기술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기업 자체 큰 공룡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많이 살아남을 것이냐. 이제는 기업이 개인을 채용하는 시대가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 말은 결국은 기업 자체가 소멸해 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죠? 미래에는 개인이 지식이 아닌 기술, 개개인의 기술로 먹고 살아가야 밖에 할 수 없는 개인이 창업하는, 그죠? 창직을 해야 되죠. 창업보다는 창직.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그 직업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이제 미래에 다가올 겁니다. 그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과연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기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의문점입니다. 과연 10년 뒤에도 살아남아 있는 기업이 무엇일까? 그건 맞추실 수 있나요? 5번으로 가시면 10년 뒤에 급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보는 눈이 있는가? 같이 투자를 하려면 이런 눈이 있어야 하잖아요. 10년 뒤에 사회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10년 뒤에 저희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걸 예측을 해야 지금 현재 기업의 가치를, 미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죠. 가치 투자라는 거는 현재 가치를 아는 게 아닙니다. 제 댓글에 기업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놨다고 이제 불만을 틀어놓으신 분이 계신데, 현재 가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설명해 드릴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은 아직 이 1번 지식과 정보 공부에 대한 집착, 기업 정보는 네이버에 가면 10초 만에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표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게, 요즘 인터넷 시대라서 정보에 대한 접속은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그걸 굳이 방송에서 똑같이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이버에서 금방 찾는데. 제가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한 10년 전, 한 7년 전입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동네에 건물 전체가 법무사 분들이 상주하시는 그런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 하나하나마다 법무사가 다 계셨어요. 그러니까 법무사 빌딩이었어요. 10층이 넘는 빌딩이었는데 그 빌딩 전체가 법무사 분들이 개업을 하신 그런 빌딩이 있었는데 지금 그 빌딩 다 바뀌었습니다. 음식점이나 다른 용도로 다 바뀌었어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이제 법무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누가 요즘 법무사한테 갑니까?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식과 정보 공부, 어떤 걸 암기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얘기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퍼가 뭐고 PBR이 뭐고 이런 거는 단지 내가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 기업이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그 정도만 판단하는 수준이면 됩니다. 우량주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최고 우량주인데 날아가나요?
삼성전자 미래도 좋고 현재도 좋고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어딨어요. 만약 기업 정보를 원하신다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셔야죠. 그리고 홀딩 하셔야죠. 그렇게 안 하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삼성전자를 사셔야죠. 그리고 그냥 홀딩 하셔야죠. 몰빵하고.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망할 수도 있지만,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지금 바이오주들 막 폭등하고 있는데 바이오주들은 적자 기업이 태반입니다. 그죠? 근데 왜 폭등하죠? 2배, 3배씩 왜 올라가죠?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거기서 가치 투자에 대한 모순이 나오는 거죠. 가치 투자란 말은 계속 나오는데 그 가치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항상 언급이 되죠. 그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라는 거를 해서 그 전 세계적인 부자가 됐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워렌 버핏 시대에는 가치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경제가 팽창하는 시기였거든요. 그죠? 3차 산업의 초기였기 때문에 대량 생산 시대 초기였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서 계속 우량주를 사가지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주식을 갖고 계속 있으면은 무조건 돈을 버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근데 현재는 인구가 정점에 왔고 즉 감소할 일만 남았죠. 경제가 축소 시대로 지금 접어드는 겁니다. 영원히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다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앞으로는 축소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차 사시고 큰 차 사시고 그런 거 다 이제 다 축소 시대에 맞춰서 바꾸셔야 돼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의 그 팽창기에 근무를 하셨던 많은 분들,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런 방식으로 계속 앞으로 살아가시면은 모두 다 쪽박 찹니다. 앞으로는 축소 경제 시대예요. 그럼 축소 경제가 된다는 건 뭡니까? 이제 기업이 소멸해 간다는 거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대량 생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기업이 필요가 없다. 그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차 산업 시대에는 이게 대량 생산이 아니라 지식, 단순 주입식 그런 지식의 교육이 아니라 기술. 이 기술은 개인 단위의 기술. 기업에서 개인의 기술 시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기업이 개인을 채용하는 시대가 아니라 개인 자체의 기술로 먹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아주 과거에 원시대 때 뭐 사냥을 하는 개인이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사냥을 하거나, 그죠? 어떤 대규모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이제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죠? 대량 생산 시대가 끝났다. 끝나가고 있다. 그럼 이런 축소 경제 시대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없다. 그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가치 투자를 해야 되냐, 기술적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혼돈을 하시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가치 투자의 그 기간, 언제까지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기간, 그걸 정확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가치
가치 투자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시대는,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가치 투자를 하기 정말 힘든 시대가 올 거다. 자, 3번을 보시면 이제 주식 투자의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죠. 케인즈의 미인 이론.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그 주식을 종목을 고를 때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그 최고의 미인을 뽑을 때 가장 많이 투표를 받은 그 미인이 미스 코리아가 된다고 가정을 해 보시죠. 그 다음에 그 미인을 맞춘 사람은 상금을 받는다. 이런 그 미스 코리아 대회가 있다고 보면 나는 어떤 미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봐서 예쁘다고 생각하는 미인한테 거는 게 아니라 뭐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미인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가장 많은 표를 받을 거니까. 그게 케인즈의 미인 이론이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 대중이 좋아하는 형이 뭘까를 맞춰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식 투자의 이론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 아니고 대중이 좋아하는 주식,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동산 보시면은 이거 왜 내가 산 주식은 왜 안 오르? 내가 산 집은 왜 안 오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중이 좋아하지 않는 집이거든요. 그죠? 대중이 좋아하지 않는 집에 사시기 때문에 지금 집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뭔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교육이 안 좋다든가, 평수가 안 맞는다든가, 교통이 안 좋다든가.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셨을 때 어떤 기준으로 사셨는가, 그죠? 뭔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뭐 가격이 싸서 샀다든가, 자신의 처지에 맞춰서 그 집을 구입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집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없는 집이다. 그래서 강남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집은 되게 가격도 저렴하고 뭐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런데 왜 안 올라가지? 그죠? 대중이 좋아하지 않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인기가 없으면 안 올라가는 거죠. 바이오 주식이 왜 올라갑니까? 자, 여기 보시면 학벌, 소양, 체력, 미인을 그냥 학벌, 이런 개인 그 기본적인 그 사람의 소양, 성격, 체력, 재산, 뭐 이런 백그라운드를 보고 미인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가치 투자죠. 이게, 그죠? 이게 가치 투자 아닙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 근본적인 됨됨이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죠? 인기입니다. 인기. 주식은 인기예요. 왜 바이오주가 왜 폭등을 하는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야, 바이오 주식은 뭐 실적도 엉망이고, 그죠? 도대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중들이 좋아하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우선주가 왜 올라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죠? 인기가 있으니까 돈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인기. 그러니까 주식은 인기다. 연예인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인기입니다. 인기.
가치는 그 다음이에요. 우량주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허접한 주식이라고 내려가는 게 아니다. 인기가 있으면 된다. 그죠? 아무짝에도 막 쓰레기 같은 주식인데, 예전에 루보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몇백 배 폭등했죠. 어떤 쓰레기 그런 하수구 처리장 같은 데 있는 공장 딸랑 하나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몇백 배 올라갑니다. 그런 투자를 골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회사의 기본적인 됨됨이, 가치에 너무 연연해서 투자하면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기에 영합을 할 줄 아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 주식 투자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왜 하시죠? 부동산에 투자 안 하시고 왜 주식에 투자를 하십니까? 적은 돈으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맞죠? 그러면 적은 돈으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등하는 주식을 골라서 계속 급등을 먹어야죠. 10년, 20년 언제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건 애들 용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주식 투자하는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예? 급등주는 손대는 게 아니야. 나는 천천히 계속 올라가는 가치 투자를 할 거야. 물론 좋습니다. 어느 세월에 돈 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번을 보시면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라. 예? 예전에 워렌 버핏의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때 시대는 맞았어요. 40년 전엔 맞았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 가치 투자자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매도 시점이 언제냐? 언제 팔 거예요? 도대체 언제 팔 거예요? 60 넘어서? 적당한 때에? 3년 뒤에? 언제 팔 거예요? 돈이 필요할 때? 그런 가치 투자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넣을 데가 없어서, 그죠? 큰 돈이 아주 많으신 분이나 아주 소량으로 주식하시는 분,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돈을 가지고 은행 이자보다는 더 많이 나오겠지라고 넣는, 그리고 절대로 이 주식은 망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이런 분들, 삼성전자에다가 넣는 거죠. 그런 게 가치 투자입니다. 미래를 맞추고,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왜 안 주냐는 등, 그 정보를 드리면 판단하실 수 있어요? 네? 미래 10년 뒤에, 5년 뒤에 가치 판단하실 수 있나요? 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은 게임이다. 단지 매매 시간 단위를 초 단위, 분 단위, 년 단위로 결정할 뿐이다. 이건 프랙탈 이론인데, 이제 프랙탈 이론이 뭐냐면, 계속 작은 게 모여서 큰 게 된다라는, 간단히 말하면 초등학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작은 게 모여서 똑같은 큰 거를 만들어낸다. 이게 프랙탈 이론입니다. 다음 장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제 전체를 부분으로 쪼갰을 때 그 부분 안에 전체 모습이 담겨져 있는 기하학적인 도형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 유사성과 순환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 유사성이란 건 오각형이 있으면 그 안에 또 오각형이 있고 그 안에 또 오각형이 있고 계속 이제 순환한다는 거죠. 똑같은 모습이. 이게 프랙탈 이론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자, 시봉, 일봉, 주봉, 월봉. 나는 시단위로, 그죠? 스캘퍼처럼 시단 단위로 나는 매매를 하겠어.
나는 그 5일선과 20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데드크로스 나오면 팔겠어.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겠죠. 그죠? 5일선과 21선, 빨간선이 21선이고 파란선이 51선인데 여기서 골든 나와서 여기 데드 나와서 여기 팔겠어. 난 시봉 단위로 할 거야. 난 일봉 단위로 할 거야. 그럼 여기서 해서 여기서 팔겠죠. 이게 일봉이니까. 여기서 해서 여기서 파는 거죠. 그죠? 주봉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거죠. 그죠? 월봉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의 개념, 난 시간 단위로 할 거야, 일일 단위로 할 거야, 주간 단위로 할 거야, 월간 단위로 할 거야. 이 그냥 개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월간 단위로 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중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하신다는 분이겠죠. 그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시겠죠. 물론 뭐 이때 파실지 여기서 파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겠다라는 기준이 없으면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어디서 어느 시점에서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팔겠다라는 그 정확한 나의 기준이 없으면 그냥 카지노에서 블랙잭 몇 번 하다가 퇴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서는 90%가 파멸하고 10%가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장난으로 돈 갖고 들어와서 대충 게임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다못해 이런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런 기준이라도 있어야, 그죠?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단위로 하나, 일간 단위로 하나 뭐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 단위로 하면 수수료가 많이 나오겠죠. 매매가 많으니까. 그럼 좋아. 나는 수수료가 아까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거야. 네? 월봉. 응? 이게 몇 년입니까, 이게? 그죠? 몇 년 동안, 한 4, 5년 홀딩 하는 거죠? 이게 하나가 1개월이니까. 그죠? 그럼 1개월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수료 딱 한 번 내고 매매하는 게 맞냐? 수익률이 높으냐? 시간 단위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수료를 내지만 이거를 5년 동안 해가지고 먹는 게 많은가? 자신의 초이스죠. 그죠? 자신의 초이스입니다. 그 성격이기도 하고요. 나는 오랫동안 주식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은 단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시봉 단위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가치 투자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 응?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우량주 가치 투자가 답이라고 자꾸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이유가 뭔가? 개미 투자자들을 왜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가?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언제 팔아야 되죠? 그래요. 저 가치 투자를 했어요. 언제 팔아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 펀드 매니저들은 매도 시점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사라고만 해요. 사고 갖고 있으라고만 하지 언제 팔아야 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그런 자본주의의 상품화가 돼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안면이 없고 인적 교류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나를 위해서 뭔가를 공짜로 주지 않는다. 나에게 먼저 다가오는 사람은 나에게 뭔가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뭔가를 주러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길 가다가 사탕이라도 주는 사람은 왜 저한테 그걸 공짜로 주겠습니까? 그죠? 부동산 와서 그 부동산에 투자 상담이라도 받으라는 거죠. 그죠? 절대로 공짜로 뭘 주는 그런 거 당연하듯이 받지 마시고 항상 그 뉴스나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이슈가 올라왔을 때 그 숨은 의도를 항상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게 나를 위해서 뭔가를 알려주는 건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것인가? 지금 현재 부동산에 대한 그 정부의 정책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과연 서민들을 위한 것인가? 집 없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인가?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면 그 주식에 대한 가치 투자에 대한 그 판단력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 정도 그 레벨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를 포기한 사람이고요. 케인즈 미인 이론에 따라서 그죠? 화무 11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인은 그 예쁜 꽃은 열흘을 못 간다.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0대에 사서 50대에 팔아라. 한창 예쁠 때 사서 이제 늙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건 잔인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뭐 자선 사업하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한 막연하지 않는 강한 그런 확실한 그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시고 투자를 하시면 계속 앞으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치 투자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를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